하반신 마비. 지금도 하반신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2005년 봄이었나 5월쯤이었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완치가 되고 시골에 잠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시골에 이렇게 논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이래가지고 삽을 들고 땅을 이렇게 몇 군데를 팠답니다. 근데 갑자기 허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약간 쓰러지듯이 그랬대요.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그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누워있으면 괜찮겠지 이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이제 괜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걸을만 한 거죠. 그죠?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허리 밑이 안 움직이더래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근처 시골에 있는 병원을 갔다가 주소지가 대구니까 대구 가면 이제 아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대구로 이제 올라온 거죠. 대구 그 이제 가톨릭 병원 응급실 앰뷸런스 타고 온 거죠. 그때도 제가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저도 침을 맞고 다니던 시절이라 근데 다행스러운 게 침을 맞고 몸이 좀 좋아졌을 상태라 그렇게 간병이라고 그러죠. 간병을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괜찮더군요. 그래서 그 침을 맞고 다니던 시절이라 몸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저도 일단 가니까 이렇게 그 반사신경 무릎이 이렇게 왜 그 삼각형처럼 생긴 그 조그만 이렇게 도끼같이 생긴 걸로 무릎을 이렇게 치죠. 반사신경이 나오나 움직이나 진짜 하반신 마비인가 그런 거 좀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하반신 신경외과죠. 하반신 마비니까 신경외과 쪽으로 일단 가서 진찰을 하고 했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차에 박았든지 이래가지고 뭐가 찢어졌든지 부러졌든지 이러면 골절이 있든지 이러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 텐데 외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몸에 상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 봤는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래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근데 또 말은 다 해요. 그러니까 배꼽 밑으로 안 움직인다 보이지 위쪽으로는 또 팔도 다 움직이고 머리도 이야기도 다 하고 어떻게 됐다고 설명도 다 하고 하니까 내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하체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전혀 안 움직이고 그 소변도 안 나오고 대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척추마취 척추마취가 수술 해보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뇌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도 허리 밑으로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느낌? 그런 느낌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이렇게 척추마취 수술 해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껴봤는데 기분이 여자분들 모르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거의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죠? 허리 밑으로 안 움직이면 생식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진찰하고 MRI 찍고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입원을 했죠. 그죠? 입원을 해가지고 외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하반신 마비일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검사가
우리 엉덩이에 여러분들 엉덩이 보면 주사 많이 맞죠, 그죠? 그냥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거리는 신경이 되게 많아요. 하반신 마비가 되면 그 엉덩이의 신경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항문 근육을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어지는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되면. 근데 그걸 검사를 한대요. 그걸 검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알러지 반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제 하반신 마비의 정석은 그렇게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반신 마비가 오면 엉덩이 신경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한대요.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알러지 반응 완전히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반신 마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그런 증상하고 약간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의 주요 원인은 이 부분 보통 이제 척추 마취하는 부분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척추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죠. 다리로 내려가서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죠. 그죠? 이렇게 뇌에서 다리를 걸어라, 움직여라, 머무려라 이렇게 하면 걷는데 보통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증상이죠. 우리가 디스크 증상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나 물렁뼈 나오면 그 물렁뼈가 신경을 누르는 거죠. 신경이나 힘줄 같은 걸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프죠. 허벅지가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데 디스크는 실제로는 이 부분이 아파요. 디스크죠. 보통 여러분들이 그죠?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파요.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눌러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죠. 신경이. 실제로 아픈 건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는 건 여기 어디가 눌리는 거죠. 목 디스크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아픈 건 점점 이렇게 통증이 타고 내려오죠. 허리도 좀 많이 눌릴수록.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고 이러면 척추를 밀게 되죠. 그러면서 디스크가 나와서 척추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신 허리 밑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소변을 일단 다 받아내야 되고 하반신 마비가 되시면 일단 보호자가 해야 되는 일은 똥오줌을 소변dem을 다 받아내야 되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소변 호스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 호스에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성이든 소변을 안 빼내면 소변이 신장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소변을 호수가 있습니다. 가는 호수. 성기 안쪽 요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호수가 있는데 가는 이렇게 실리콘 같은 호수에 이렇게 빨간 소독해가지고 젤이 있습니다. 그걸 발라가지고 소변 호수를 이렇게 성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성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직접적으로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하반신 마비가 걸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되면 통증이 없으니까 안 아프겠죠, 그죠? 근데 일반인이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이빨 뽑듯이 여러분들 마취 안 하고 이빨 뽑는 거랑 비슷하게 아픕니다. 남자들은 거기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호수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관이 조금 굵어요. 관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좀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관이 이렇게 조금 크기 때문에 밀어넣으면 저기 이렇게 안쪽까지 쑥쑥 집어넣으면 내시경 하듯이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호수 같은 거가 쭉쭉 들어가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강으로 호수 끝이 구멍이 뚫린 그게 이제 요도를 타고 반강까지 올라가게 되면 호수가 이렇게 그 호수 구멍 난 대로 그냥 소변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변이 그 밥은 줍니다. 정신이 말짱하니까 하반신이 안 되오니까 밥은 주니까 소화가 안 되든 안 되든 밥은 주면 기력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신이 마비되니까 똥 누는 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대변이 마렵다든지 뭐 이런 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장을 해야 되죠. 강제로 대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냥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밥을 먹었는데 변을 못 넣으면 관장을 해서 변을 빼내야 됩니다. 보호자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그 똥이 또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썩어버리는 가스가 몸에 또 안 좋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니 간호사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면 좀 시원하죠. 변을 보고 나면. 저희 아버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관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 막 한 밤에 이제 감이 떨어지니까 막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계속 나오는 거죠. 뱃속에 있는 게. 그러면서 약간 상태가 호전이 됩니다. 호전이 되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골절이 발목 수술하셨는데 이쪽 발목 그러니까 오른쪽 발목의 상태가 안 좋았죠. 지금 얼마 전에 수술한 오른쪽 발목 이 상태가 좀 하여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발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게 하반신 마비라서 그게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그냥 그 감각이 이제 떨어져서 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골절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때 제가 계속 이 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한 23만 원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23만 원 주고 보조기를 했습니다. 본을 떠서 발목이 이게 보니까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덜렁덜렁거리니까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덜렁덜렁거리니까 그러니까 뭐 골절이 아니니까 수술할 필요는 없고 그죠? 덜렁덜렁거리니까 보조기를 줬는데 이거 걸어 뭐 불편하다 그러니까 깁스를 안 해주고 그걸 해주더군요. 보조기를 채워주더군요. 부러진 게 아니라고. 사진 찍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사진도 안 찍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고정을 시켰는데 상태가 좀 이렇게 호전이 된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래 한번 걸어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자꾸 이제 일어나려 그러니까 한번 어쨌든 되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번 걸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걸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휠체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보조기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조금 걸어봤죠. 그러니까 걷더군요. 그게 한 달 정도 지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40 며칠 입원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걷더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몸이 회복이 좀 됐나 보죠. 약 스테로이드 막 맞고 스테로이드를 겁나게 맞았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그 비보험되는 무슨 약 주사약이라고 있던데 아마 제가 보기엔 스테로이드 같은데 그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약 안 되는데 뭐 좋은 거 있다고. 시간이 다 됐네요. 2부에서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